대표님,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을 굉장히 많이 꿈꿔요. 근데 이 레버리지란 책에서 사람들이 워라밸을 꿈꾸는 이유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음.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아무것도 일에 관련된 건 안 하고 싶은 거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한편 사람들이 또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회사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여기서는 역량 발휘를 못해. 그러니까 업종을 바꿔서 뭐 예를 들어 회사 다니다가 다단계라든지 인셀덤 같은 후원 방편으로 그렇게 건너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일을 시작하면 내가 여기서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남자를 사귀었는데 여자도 그러고 꽃길을 걷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 새끼 꽃길이 아니라 진짜 지옥의 길을 걷게 해주는 남자들이 이 세상 대한민국에 되게 많잖아요. 여성들 죠 우리 킨즈그룹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성들 난 맞아요. 지금까지 코칭하면서 여성들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화장품 장사도 하고 영업직도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아 지금은. 다단계도 다 여성이잖아요. 남성 많죠. 거기에서 오히려 예,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존재 정도로 퀸즈그룹도 너무 잘 진 것 같아. 누가 졌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근데 어, 그놈을 내가 왜 만났을까?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할 자격을 갖춰야 돼. 내가 국내에 내가 도서를 내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도서 저자들을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신 거죠, 한마디.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직접 책을 써보고 내가 직접 이렇게 뭔가를 해보는데 책 쓰는 거 겁나 어렵네. 와, 이거 기가 엄청 빨리네. 책을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하나 쓰고 나서 아무리 국내 도서가 쓰레기 도서라도 야, 어, 일단 책을 냈으면 잘한 거야. 어, 봐봐, 비판할 자격을 내가 갖춘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판하면 비판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더 어때요? 비판할 자격을 갖춘, 근데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되게 많은데, 내 남편 탓하고, 내 시어머니 탓하고, 내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내 뭐 상위 스폰서 아니면 내 회사를 탓하고, 이 제품을 탓하고, 내 보상을 탓하고, 심지어 PCM을 탓하고, 심지어 아이스강이라는 저 새끼, 그냥 정말, 어? 저 30대 철학은 뭐,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나에 대해서 뒤에서 있잖아요. 별의별 얘기하는 사람 많겠지. 예, 왜냐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없고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만큼 맞아요. 우리가 뭘 따라다니는 하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죠. 예,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놈을 왜 내가 그 시기에 그 시점에 그놈을 만났을까? 왜 이놈하고 지금 이혼하고 싶을까? 왜 이혼하는 게 유일한 꿈일까? 그 남자 입장에서 너도 그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거예요, 서로. 근데 저도 원래는 이게 영업을 아무래도 우리 다 개미다 보니까 개미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것들이 있고 관점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쓰잘데기 없는 상처를 끊임없이 받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고객들을 인맥을 밑으로 쌓는 게 정말 정말 잘못된 전략이에요. 음, 네, 음. 저는 고객을 성공시키는 데 너무 집착했어요. 그래서 음. 저는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고객을 성공시켜 봤어요. 왜? 능력이 없으면 희생이에요. 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다 알아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도 보내고 심지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유학까지 나를 보냈잖아요. 능력이 있어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희생했어요. 음, 재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하면 이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제대로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혼도 안 했어요. 엄마 혼자 솔로의 그 싱글맘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유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서포트를 뒤에서 하는 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희생이에요. 그 희생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이에요.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저도 제 고객을, 그놈의 고객 언제까지, 정말 고객을 성공시켜 보겠다고 만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시켜 보겠다고 내가 직접 내가 그동안 구축했던 사람들을 다, 심지어 우리 다단계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매출까지 올려주면 우리 가족들을 정말 많이 헌신시키고, 가족들 헌신이 짐,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헌신, 매출 올려주고 실제로 우리가 구축했던 구축 그 네트워크 망을 다 그쪽으로 했던 헌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 우리 가정의 투명한 그 삶까지 다 오픈하면서 있잖아요. 음, 생 모르는 사람을 우리 가족에 막 영입해가지고 막 같이, 진짜 그게 그냥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예. 가족을 그렇게, 또 저희 엄마도 그걸 믿으니까, 저런 사람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믿으니까, 돈 안 되면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죠. 예. 그러면서 성공시켜 봤더니 나는 그게 목적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 해피엔딩으로 될 것 같았는데, 성공시켜 봤더니 결국에는 또 먹튀를 하고 또 그 다음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부작용이 보이더라고요. 난 내 고객한테 난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음, 위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도와준다고 세일즈와 영업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끙끙거리고 돈 투자, 시간 투자 막 다 해봐서 경험하고 안 되는 거 빼고 이렇게 하는데, 고객들은, 내가 고객들한테 늘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고객들은 늘 나한테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23살 때부터 항상 감사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게 또 도취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공을 시켜보니까 그 감사함이 그때뿐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돈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통째로 내 거를 가지고 내 거를 가지고 아예 이거를 그게 완전, 제일 돈이 빨리 쉽게 돼 보였으니까. 예, 이 내 거를 아이스크림 가지고, 훔쳐가는 게. 맞아요. 그게, 와, 나 그걸 보면서 되게 허무했어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 뭐냐면, 밑으로 인맥 쌓았을 때 부작용이 정말 커요. 우리가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위로 인맥을 쌓아야 돼요. 음, 저도 그렇고 바이소드 회사도 위로 인맥 쌓는 게 인스코비 회사예요. 음, 코스피 상장된 회사. 음, 김지호 대표님도 내가 주변의 인맥을 보니까 다 위로 인맥을 쌓지 밑으로 인맥을 안 쌓아요. 위로 인맥을 쌓으려고 어때요?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 개인 파워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 인맥 쌓으려면요, 밑으로 내가 이 헌신했고 내가 이게 되도록 만들었던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쓰다 보니까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 기술이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보이고, 위로 인맥 쌓지 말아야 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 밑으로 인맥 쌓지 말아야 된다는 걸 경험으로 하다 보니까 위로 인맥 쌓아야 된다 경험치로 돌아오는. 근데 그 위로 인맥 쌓으려면 그럼 뭐 해야 될까? 이런 부분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방향성이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진짜 경험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이 상처와 이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음, 우리가 내 몸값을 올리고 진짜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위로 인맥 쌓아야 되고, 근데 위로 인맥 쌓기 위해서는 프로필, 내 어떤 이력서, 내가 음,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음, 그 강점들 있잖아요. 해왔던 것들. 그게 남달라야 된다. 그게 어, 극단적이 돼야 돼. 그게 스토리다. 예. 음, 그래서 김지호 음, 대표님도 저한테 러브콜이 온 것도 사실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일반 다단계쟁이들을 상대로 또 컨설팅하는 별거 같지 않은 사람들도 또 되게 많아. 근데 제 있죠. 유튜브를 봤을 때도 진심이 보여줬고, 제 유튜브를 봤을 때 뭐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이제 그 관계 시반에서 그 다음, 저도 김지호 대표님이란 사람이 끌려서 지금 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뭐 판매하는 뭐 제품이 얼마나 좋아요, 보상을 얼마나, 난 심지어 바이오소드 연결됐을 때 아무런 타이틀 없이 개미처럼 음, 똑같이 220만 원, 230만 원을 투자하고 셀러로 들어가가지고 법인 회사를 계약은 했지만, 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코드를 하나 열 법인 회사로 연결은 됐겠지만, 나도 그냥 똑같은 조건이에요.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뭔가 내가 다르니까, 내가 뭐 처음에는 김지호 대표님
대표님은 저한테 그 교육 이사로 좀 리크루팅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 외부 교육도 나는 해야 되니까 나 그거는 원치 않는다 했는데 결국엔 제가 아예 이 회사랑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 먹었던 것도 사실 김지호 대표님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음, 저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저도 법인 회사 디스 차량을 뽑아주고요. 월급을 어느 정도 주면 제가 협력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아니요. 그건 보통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죠. 보통 그런 네, 조건으로 그건 들어가죠.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보통 이렇게 오신 분들 난 심지어 이 다단계를 이런 거 그 다단계 꾼들이 있고 라인 이동하고 회사 이동하는 거 난 할 줄 모르는 보통 어떻게 제안하면서 들어오던가요? 하면 뭐 타이틀 같은 거 뭐 대리점장 타이틀 내가 들어온 사람들을 뭐 타이틀 이렇게 줘가지고 들여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휴 됐어요. 그런 거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밑바닥 개미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컨텐츠를 실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에서 나중에도 껄끄럽지 않고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예.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깔끔하다 보니까 만약에 바이소드라는 회사 예를 들면 김주현 대표가 생각보다 별로다. 음, 툭 털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음, 앞에서 뭔가 받았던 것들이 많고 뭔가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입장에서는 내 레putation, 내 브랜드, 나의 어떤 그 공인으로서 내가 가져가는 부분에서 나한테는 완전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족쇄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 저를 보통 칼질하고 저의 먹튀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 컨텐츠 도둑질해가지고 막 강의파리 하고 책 쓰고 이랬던 사람들이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저한테서 음. 뺏어가고 저한테서 다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 결국엔 어때요? 그게 받아갔죠. 꼬리가 그 사람. 물리고 족쇄가 된 거예요. 사실을 보면은. 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서 이거를 투명하게 내 역사 정체성이 23살부터 지금까지는요. 그런 투명성이 나한테 무기였어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 못할 거면 뒤에서 몰래 카톡이라든가 전화해서 몰래 들어온 짓거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안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녹화도 하고 다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하는 거 왜 그렇게 했어요? 공인으로서 얘기 못할 거면 내부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나 앞뒤가 다른 거 개미가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투명해야 돼요.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예, 그래야 사람이 신뢰를 얻고 신뢰와 신용이 돈이거든요. 나는 그걸 맞아요.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개미로서 대기업을 내가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면 유일하게 내가 대기업하고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음, 예, 맞아요. 이런 투명한 정체성,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내보일 수 있다는 건 내가 소개해도 부끄러운 게 없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럽거나 뭔가 은폐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신뢰로 연결되지 않았나? 사실은 김전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스강 대표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자기 강의팔이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 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음, 진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고 우리가 내가 무언가 위로 막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맞아요.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